네, 안녕하십니까. 법무사유왕입니다. 오늘은 성년 후견 심판 청구 시 준비할 서류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성년 후견 신청 시 제출할 서류 목록은 크게 이제 관계 당사자와 관련이 되겠죠. 첫째, 사건 본인인 피성년 후견인에 관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인에 관한 서류, 대체로 또 청구인이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일 겁니다. 하는 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건 본인과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자, 청구인에 관련된 서류가 되겠어요. 그래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첫 번째는 양자의 공통되는 서류,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, 사건 본인에 관한 서류, 그리고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서류,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하겠습니다. 먼저 공통서류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. 공통서류 목록. 첫 번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관계증명서,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 본인,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, 역시 또 가족관계증명서, 재적등본,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말이죠, 후견 등기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자료 필요합니다. 후견 등기상 전부증명서. 왜 그러냐면은 이 후견인은 뭐냐면은 꼭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후견 등기가 있다면은 그걸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혹시 또 기존에 이런 또 신청이 있어가지고 등기가 돼 있다가 말소 또는 폐지됐다면 그런 것도 전부 포함해서 제출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후견 등기사항이 전혀 없었다면은 안 내도 되느냐? 그건 아니고 후견 등기상 부존재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사전 현황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요. 이 사전 현황 설명서가 중요합니다. 이거 이제 주로 사건 본인, 후견 심판 청구 동기나 목적, 이런 또 선순위 상속인들,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기술한 설명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사건 현황 설명서, 이게 중요한데, 사건 본인의 현재 심신 상태와 감호 상황, 또 사건 본인의 주거, 사건 본인의 법정 출석 가부, 사건 본인의 재산 상황, 그렇죠. 후견 심판 청구 동기나 목적, 청구에 대한 사건 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, 이런 것이 기재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사건 현황 설명서는 이제 법원의 심리의 기초가 됩니다. 그리고 심리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청구서 청구 원인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서류 목록이 되겠습니다. 사건 본인이죠. 먼저 이제 재산 목록,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병원의 진단서, 진료기록, 이런 것이 있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제출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정 선순위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 후순위 상속인이나 가족 중 한 명이 이걸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상속인의 한 명일 수 있죠. 그런데 다만 그 사람이 이제 후순위 상속인이다, 이렇게 되면은 선순위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. 인감도장 날인, 그리고 본인 발급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, 이 동의서에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, 이것은 심판 확정 후 후견인이 제출한 재산 목록과 매년 제출하는 사후보고서의 기초가 됩니다.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자료로 삼고 있으므로 가능한 자세하고 성실하게 제출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진단서와 진단기록은 이걸 통해서 매우 그 비용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정신감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절차 신속 진행,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잘 확보했다가 내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서류 목록은 이 사람이 뭐 기본적으로 좀 재무 상태가 건전한 사람인가, 또는 신용이 건전한 사람인가,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통장 사본, 신용 조회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 유황 법무사였습니다.